감사합니다. 식사도 맛있게 하셨어요? 네! 이 시간이면 식사하고 저녁 시간인데 안 졸리게 제가 좀 재밌게 오늘 오랜만에 뵈신 분이 계시네? 재밌게 해볼게요. 사진 멋진가요? 네! 저번 주였죠? 네. 63빌딩 어워드 나이트 가서 이제 에메랄드 승급하면서 턱시도 괜찮나요? 네! 좀 티낸 걸로 좀 빌려봤어요.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초록색을 찾았는데 초록색이 없대. 아시는 대로 이제 이걸로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 시간은 제가 그 사업하면서 유산화 사업하게 된 동기부터 계기부터 해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한 번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중간중간 아는 내용도 많을 거예요. 어쨌든 제가 강남 한등역에서 7년 동안 이제 자영업으로 복사, 출력, 재본, 인쇄 이런 업종을 N사, 우리 아까 그 체인지 스폰을 나오셔가지고 N사 얘기 많이 했죠. 그 빌딩 내에서 복사집을 했어요. 7년 동안 하면서 수입이 괜찮았어요. 월 1000만 원 이상 벌면 괜찮죠. 많이 벌 때는 월 1800만까지 벌었어요. 매출액이 2천만 원 정도 되면 1000만 원이 떨어져요. 이게 인건비가 제가 이제 복사만 해서는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개발 계획도라 해가지고 제가 도시개발 계획도 디자인해 주면서 그 디자인비가 만만치 않아요. 디자인비 한 건 하는데 10만 원, 출력해서 5건 뽑아내면 30만 원에서 50만 원 나와요. 그 매출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렇게 해서 약 매출액의 50%가 제 수입이 됐고, 그게 잘 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7년 차가 되니까, 뭐 7년 차가 아니라 5년 차까지 정점을 찍고 6년 차, 7년 차 되니까 내리막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수입이 1000만 원 이상 벌어본 사람은 통이 더 퍼져요. 그렇죠? 많이 벌면 또 많이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씀씀이도 커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1000만 원, 이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정도 못 벌면 이게 가게 생활이 이제 찌려야 돼. 근데 막상 그렇게 생활하다가 찌르려는 것도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는 생각한 게, 지금은 이렇게 먹고 살고 수입이 줄어든 거 보이는데, 앞으로 그러면 5년,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는 어떨까 생각해 봤더니, 너무 막막한 거예요. 왜냐면 그 업종이 지금 스마트폰 나오면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까 같이 제가 지도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이 강남에 테헤란에 부동산 컨설팅 회사 되게 많아요. 근데 90%가 없어졌어요. 그 10%가 남아있는 거겠죠? 그 10% 가지고 그러니까 매출이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겠어요.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거는 앞으로 5년, 10년 내가 못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뭘 해야 되지? 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내가 만약에 이걸 가게를 문 닫게 되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7년 동안 봐온 게 아까 N사 손님들, 그분들을 보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제 비전을 본 게 아니라 사업자들을 본 거죠. 엄청 많이 봤죠. 7년 동안 봤으면.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저분들 열심히 하고 있구나.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로 나오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분들은 아침에 7시에 모닝 스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강당이 150석인가 되는데 아침부터 꽉 차요. 근데 그분들이 아침에 가면서 제가 아침에 문을 일찍 열 때는 저희 사무실을 지나다니고 복도라고 이 길을 지나다녀야지 거길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아침에 열심히 뛰고 다니고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봤는데 정말 저보다 더 열심히 살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안 보여. 2년 있다가 사람이 안 보이고 3년 동안 단골 손님인데 안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그 N사 손님들도 저한테 와가지고 같이 하자 그러면 얼마 많이 했겠어요. 근데 이제 회원가입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회원가입 돼 있다고 하면은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손님은 그걸 계산하고 있어요. 물건 언제부터 안 샀어요?
그래서 6개월, 벌써 8년 됐네요? 그러면 재가입합시다. 이렇게 해서 또 가입하고. 근데 어차피 그 회원 가입하나, 안 하나, 저는 그 단골 손님들한테 제품을 그 사업자 가격을 받기 때문에 회원 가격 안 하더라도 저는 오시는 손님한테 어떤 분한테 이것도 사고, 어떤 분은 저거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또 그분들은 갖다 줘요. 자기 안 갖다 주면 다른 손님한테 주문하기 때문에 갖다 주더라고요. 그리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엔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그래도 너무 나 혼자 이렇게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떨어지는 모습 보이니까 느낀 게 우리 와이프 한번 저기 엔사 사업을 시켜볼까 해서 이렇게 강의장에 4번을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가서 한 4번까지 들어보고 그래도 싫다고 하면 내가 더 이상 이거를 하는 말 안 할게. 그렇게 했는데 4번 갈 때 친구들을 동네 친구 1명, 친한 친구 1명 이렇게 4명, 그러니까 혼자 가기 뭐하니까 4번을 간 거예요. 근데 갔다 와서 저는 정말 좋은 느낌을 받고 나도 해볼래 이런 말을 기대를 했는데 돌아온 소리는 나 못하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꺼내고 쭉 지내고 있다가 저희 이제 엔사에서 가장 친한 손님이 있어요. 그분한테도 회원가입 해놓고 제가 그분한테도 제품 많이 샀는데 그분이 8년 됐어요. 8년. 엔사 근무한 8년 됐는데 에메랄드까지 갔었어요. 거기서. 근데 그만둔 거야.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 위에 사촌 누나가 팀 엘리트예요. T. 그걸 보면서 이분은 왜 그만뒀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무슨 그만두지도 몰랐어요. 저녁에 저한테 찾아와서 시간 되냐고 해서 어디로 데려가더라고요. 역삼역이네. 역삼역 어디 빌딩을 왔는데 갔더니 통신 네트워크 회사더라고요. AC로 시작하는 회사가 있어요. AC. 근데 그 N사만 보고 있다가 AC 보상 플랜을 들으니까 앞으로 2년 후에 이 시장이 한국에 와서 일본 시장이 열린대요. 그러면은 이제 통신이다 보니까 전기 물류 해가지고 많이 이제 오픈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딱 그 블로그를 만들 수 있으니까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사업자 가입 유치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상 플랜 들어보니까 이게 세 줄 바이널이거든요. 근데 진입비가 이제 129만 원이에요. 그러면 저기 화상전화기 하나 주고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이 좀 있어요. 근데 어디 회사 건지 지금 와서 모르겠어요. 어차피 그걸 한 박스를 받아서 129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바로 등록 안 하고 이제 사무실 다시 와서 제가 그 회사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정보에 대해서 괜찮은 회사, 보상플로 괜찮은 회사. 근데 나름대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제가 이제 사인을 했죠. 사인하고 나서 어차피 저도 뭔가를 해보려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뭔가를 해보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분 믿고 이제 따라서 한 거죠. 그러면서 그분 사인하고 나서 콩베로도 나름 괜찮아요. 통신이. 우리 핸드폰 다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1개월 정도 1개월 되고 나서 뭘 느꼈냐면은 아까 화상전화기 하나 줬다 했잖아요. 얘를 그냥 나는 박스를 뜯지 않고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내가 지인들한테 이걸 전달해서 잘 되면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 만약에 안 한다면 내가 이걸 3개월 안에 반품해도 되잖아요. 3개월 안에 막 반품할 생각했어요. 근데 1개월이 딱 지났는데 뜯지도 않았는데 핸드폰에서 결제가 딱 와요. 보니까 뭐 6만 원이에요. A 회사라는 데서 결제된 게. 이거 뭐지? 했더니 사인하고 안 뜯어도 월 6만 원 비용이 나간대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6만 원이 나가? 그럼 내가 지금 납득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납득이 안 된 상황에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냐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그거는 전이고 그 전에 유산을 어떻게 만났냐면요. N사에서 3년 반 동안 열심히
일하신 분이 계셨어요. 정말 그분은 제가 보기에 조금만 더 잘하면 다이아몬드 감. 여러분들도 보시면 다이아몬드 감들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손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1년 만에 왔어 우리 사무실에. 1년 만에 와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하니까 요즘 안 보시는데 뭐 하세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저기 인사 그만두고요. 다른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다른 거. 그때 저는 이제 그 A사라는 것을 이제 이 사람을 리크루팅하려고 요즘 뭐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내가 로코파인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알려주지 않았나 한 것 같아. 뭐 하세요? 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 그러면서 역으로 당했죠. 그분이 토요일이었거든요. 토요일 왔는데 사장님 몇 시에 끝나세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2시에 끝나 했더니 그럼 사무실 가까우니까 커피 한 잔 모시러 사무실로 한번 오셔서 한번 그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라고. 그래서 딱 갔는데 그 신일빌딩 아니죠? 신성빌딩. 신일빌딩. 신성빌딩이 있나 강남에 여기 있던 예전에 제가 근무한 곳이네. 딱 1층에서 이제 문 앞에서 이제 2시에 딱 갔는데 여기 밑에 없는 거예요.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 그래서 전화를 끊어놓고 2시 5분이었어요. 한 번 더 해보고 안 받으면은 난 가야겠다. 어쨌든 나는 약속 지켰고 다음에 오라오면 안 가야지. 그런 생각하고 전화했는데 전화 받는 거예요. 금방 내려오겠대. 그래서 아이 전화 받았네 하면서 쫓아 올라가서 이제 6층에 올라가는데 여기보다 사실 여기 많이 좋잖아요. 예전 사무실 좀 좁아요. 근데 뭐 있어도 또 다른 게 네트워크 회사 같은데 생긴 지 얼마 안 됐나 보다.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상 플랜은 예전에 우리 김변수 박씨는 다이아몬드도 아시죠? 네. 그랬더니 김변수 포님이 그때 또 이제 초대자가 있었어요. 사업 설명하시는데 두세 명 앞에 앉아 계시는데 열심히 막 강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소개하신 분이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보니까 미팅하고 있으니까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만나고 갈까요? 그랬더니 아니래. 나 세대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가고 싶더라고 마음은. 그래서 앉아서 이제 김현수 선생님 보상 플랜 풀어주는데 듣고 있다 보니까 그 A사보다 보상 플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대리점 하나인데 여기는 3개래. 2열 해준 거는 거기는 없어요. 여기는 있는데 또 주급제는 똑같아요. 근데 좋은 게 이거예요. 좋은 게 우리가 그 실적 2월 제도가 있어가지고 사직이 안 해도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게 일단 좋았고, 왜냐면 실적 2월이 안 되면은 네트워크 마케팅 하다 다 피해보고 망한 사람들이 사직이 때문에 결국 망하거든요. 근데 유산은 그게 없나 보다. 주급제고, 또 하나는 제가 이 보상을 드리면서 가장 마음에 든 게 이거예요. 타 회사는 피라미드 이렇게 삼각형 구조잖아요. 3%, 6%, 9%, 12, 15 이렇게 21%. 초기 사업자는 가입해서 3% 올라가서 21% 받아가는데 유산화 구조는 들어보니까 타원형 구조. 처음에 가입한 사람도 20, 중간도 20, 꼭대기에 있는 사람도 20%. 누구나 공평하게 가져갈 수 있고, 또 하나는 1, 2년 근무 시 200에서 500만 원 벌어가는 사람이 평균 56%는 점. 이걸 보고 저는 사인했어요. 이게 유지하는 것도 내가 그 전에 7년 동안 N사에서 N사 제품을 제가 20에서 30만 원 먹고 썼었거든요. 그러면 이 보상은 거기는 사업자 되기도 힘든데 여기는 사업자 되기가 그냥 내가 한 달에 20에서 30만 원 먹던 거 10만 원 업해가지고 먹고 쓰는 사업자 유지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유지가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마음이. 마음이 편하니까 쉽게 전달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굳이 전달해서 상대방이 안 하다고 상관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결국 나 같은 사람 1년에 4명만 찾으면 되잖아요. 1년에 4명. 우리 방식 자체가
2명만 찾아도 되고 4명인데 저는 처음에 꽂힌 게 이게 1년 동안 4명만 찾으면 되는구나. 나 같은 사업자. 그리고 이게 덱스가 내려와서 5년 동안 이게 한 주에 풀로 되면은 나는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 수익까지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을 여러분들 또 이 길을 느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기에는 항상 기회가 이렇게 따라와요. 또 우연히 오거든요. 우연히 그 손님이 우리 사무실에 와가지고 정말 출력하러 왔어요. 출력. 유선화 출력하러 왔어요. 유선화 비포 애프터에다가 그걸 출력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처음 봤는데 보고 알겠어요. 좀 딴 사업하네요. 그러면서 제가 관심 가지고 그래? 이분 딴 거 하면 내가 A시처럼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한 달 때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도 또 가입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에 제가 두 개를 가입을 했냐면 그래 내가 이 두 가지 중에서 3개월 안에 잘 되는 거는 하고 안 된 거는 정리하자. 그런 생각했는데 정말 A씨는 이제 입에서 말이 안 나와. 아까 내가 6만 원 통장에서 자동 결제된 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 상대방한테 어필하는 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A씨는 가방에 방송을 했어요. 7% 손해보고 2개월에서 3개월 안에 반품은 7% 손해봐요. 어쨌든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유산화만 유산화 공부에 가면 공부할수록 괜찮은 회사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산화 보상권을 들었고 이걸 듣고 나서 야 이게 집에 가서 싶으면 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혹시 잠 안 오? 유산화 보상권을 듣고 나서 잠 안 오신 분 계세요? 진짜로. 봐요. 다 골드립이 이분들은 정말 사업 안 할 수가 없어. 성공할 거예요, 이분들은.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 이제 물건을 사무실로 받고 집에 2박스가 됐는데 2박스는 다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디톡스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술을 좋아해가지고 매일 술 한 병씩 먹는데 디톡스 우리 일주일에 해야 되는데 술을 어떻게 끊고 디톡스를 하냐? 그것도 일주일씩이나? 아니 아직 감당이 안 돼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연말연시 12월 28일 사인했기 때문에 연말연시고 뭐 이게 숫자도 많잖아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월 13일, 정확히 1월 13일이에요. 2주 동안 물건을 방치해 놓고, 이제 좀 1월 13일 되니까 이제 모임이 다 이제 한가위 됐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있으면서 딱 봤는데 그 유산화 박스가 있어요. 딱 보이는 거예요. 맞아, 나 저거 100만 원 정도 결제했는데 저거 사업한다고 결제했는데 저거 어떻게 하지? 디톡스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고민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 내가 1년 후에 목표가 200만 원 벌기 위해서 저거 한번 디톡스 큰맘 먹고 한번 해보자. 그냥 하면 되는데 큰맘 먹고 한번 해보자 해서 진짜 일주일 했어요. 근데 3일 만에 정말 효과를 봤어요. 와, 제품 정말 내가 엔사 제품을 그렇게 7년 동안 먹어서 많이 먹었죠. 화장품도 이제 거의 제품을 엔사 걸 썼으니까. 근데 거기서 효과를 못 본 거를 뭐 효과라기보다도 그냥 비타민을 저는 먹는 게 일 해야 되고 다음날 피곤하지 않고 일어나야 되고 또 다음날 일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피곤감이 좀 떨어지라고 비타민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런 효과가 없더라고요. 여기 그러니까 많이 먹었는데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었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이제 해독을 하면서 여러분 다 보셨죠? 황금구렁이.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예전에 드라마 보면은 조선시대에 임금님의 용변을 신하가 보잖아요. 찍어서 먹기도 하잖아요. 더럽지만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임금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나가지고 야 내가 얼마나 좋은 제품을 먹었으면 이렇게 좋은 황금구렁이에 나왔나? 그 카스에 황금구렁이 치면은 그 뱀이 반짝반짝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나온다는 거예요. 제품이 정말 좋구나 확신하고 야, 이거는 돈을 따라서 내가 알려야겠다는 이제 막 사명감 아닌 사명감이 막 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제품 너무 좋으니까 한 달에 40만 원 벌어서 공짜로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알리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업으로 이제 시작했잖아요. 저는 부업으로 2년 시작했어요. 부업으로 시작하면서
1년에 이제 목표가 200만 원 벌어보자 이거였어요. 부업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전업자 같아요. 근데 부업자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부업자였는데 어떤 생각했냐면 이런 생각했어요. 거리는 가까워요. 사무실하고 5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우리 최성현 리더님 알죠? 네.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나가잖아요. 그러면 바빠 죽겠네 하고 어쨌든 뭐 인상 오만 인상을 뿌리면서 그랬어요. 근데 제가 부업자로 내 사무실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여러분들 같이 전업자를 생각해봤어요. 저는 이 전업자 강의를 못 듣잖아요. 저분들은 전업자 하시면 얼마나 좋은 정보를 들으면서 사업을 또 발전시켜 나갈까. 그 생각하니까 내가 부업자지만 이분들을 따라가려면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책도 내 사무실에서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보상 플랜도 공부해보고 정말 돈이 되나? 보상 플랜 제가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유사나이즈 디퍼런스 보상 그 카드를 보셨죠? 그것도 제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보상 플랜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걸 가지면 사업자들이 앞으로 내가 후원한 파트너 다운라인 사장들이 이걸 가지고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공부해 가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면서 공부도 제가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이 되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남한테 가서 돈 버는 얘기를 해줄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상 플랜 공부 많이 하고 제품도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만큼 깊이는 안 들어갔어요. 저는 제품. 네?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나는 소비자보다는 사업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보상 플랜,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줘야겠다 해서 보상 플랜 좀 공부 많이 하고 만나서는 주로 사업, 돈 되는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돈 벌기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제품 얘기하면은 꼭 보험 하나 들어주는 것 같이 상대방이 싫어해요. 그건 내 자신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친구가 나한테 왔는데 보험 하나 들어달라면은 있는 말, 없는 말 다 거짓말해서 알려주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품 얘기하면 상대방도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면은 먹힌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10명 중에 한두 명이 아니라 두세 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제가 딱 왔더니 유산화 회사가 그때 이제 10년 차였어요. 10년 차. 9년에서 10년 차인데 자료가 없는 거예요. 자료가. 왔더니 물론 이제 한두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업이 안 돼요. 근데 저는 N사에서 본 게 자료만 봤거든요. 자료가 엄청나요. 그런 자료를 제가 이제 출력하면서 제 PC에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만드는 게 스폰서님들하고 만들어낸 게 이 석세스 매뉴얼, 그다음에 석세스 노트,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걸 만들어내면서 물론 만드는 게 쉬울까요? 어렵죠. 어렵지만은 여기에 오니까 자료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자료 많은 회사 내가 가면은 일하기는 쉽지만 내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자료가 없는 회사에 오니까 내가 자료를 만들면서 내 파트너 리더들이 형제라인들이 이 자료 가지고 활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더 성장을 많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료가 없는 황무지, 정말 황무지에서 그전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6년 전에는 그냥 입으로만 사업 설명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겠죠. 그래서 이 황무지 땅이 나에게는 기회구나. 지금도 기회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 5년 전에 가입할 때 회원수가 45,000명이었어요. 유산화. 지금은 해년마다 20%씩 사업자 비율이 늘어서 지금 13만 명이에요. 자, 내년에는 여기서 20%면은 26,000명이 또 가입돼요. 15만 6천 명. 또 20%하면은 3년 안에 20명을 돌파하게 됐어요. 저는 엔사 빌딩에서 뭘 봤냐면, 거기서 9년 있으면서 뭘 봤냐면요. 그 회사가 10년 차에 제가 거기 빌딩에 이제 그 복사 출력소로 들어간 거예요. 자, 9년 있었어요, 제가. 그럼 이 회사가, 엔사가 19년이 됐어요. 15년 차부터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유산화가 딱 그 타임이에요. 지금 엔사는 회원수가 50만 명이 넘어요. 60만 명도 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회원수가 불과 20만 명, 15만 명에서 20만 명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회원수가 13만 명이기 때문에 거기 비례해 가면 유산화가 계속 알려져요, 안 알려져요? 자, 5만 명일 때는 되게 힘들었어. 근데 지금은 정말 일하기 좋은 타임이에요. 앞으로 1년에 3만 명씩 들어와봐요. 금방 알려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에게는 좋은 기회고 여러분들한테도 현재 좋은 기회. 이게 이제 선점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내줄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유산화 알렸는데 어떤 사람은 하고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 정보를 듣고 나서 나한테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업자로서 내가 생각을 마인드를 잡은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업적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게 저한테는 이제 많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에 임하면서 부업자로서 임하면서 제가 11가지 제가 초창기 때 신규 때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파이프라인 만들기잖아요. 우리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다 읽어보셨잖아요. 읽어보셨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저도 그 책을 읽어서 약간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정말 이렇게 산지도 모르게 나는 물통을 쥐고 있었구나. 딱 그거였더라고요. 왜? 자영업하면서 문을 닫으면 수입이 딱 끊긴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1,000만 복사집에서 1,000만 이상 벌었다고 했잖아요. 1,000만을 보면서 내가 문을 닫으면 1,000만 수입 끊겨버리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미래를 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가야겠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가기로 했어요. 파이프라인 몇 개만 있으면 돼요? 4개만 있어요. 파이프라인을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도 파이프라인을 찾고 있잖아요. 결국 이 사업은 파이프라인 구축하는 사업인데 보이죠? 이렇게 파이프라인 4개만 찾으면 돼요. 근데 파이프라인 찾았는데 어떤 파이프라인은 이게 물이 새는 게 있어요. 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사업자로 해서 가입시켰는데 안 움직여. 소비자야. 그럼 파이프라인 물이 새는 거 잘못 찾은 거예요. 그러면 실망해야 안 해요? 굉장히 실망스럽죠. 어렵게 찾은 파이프라인이 물이 새고 있어요. 그럼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파이프라인 이거를 거두고 새로운 파이프는 찾으면 되지. 새로운 파이프라인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자 만나는데 안 움직이면은 저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왜? 새로운 파이프라인 또 있잖아요. 그래서 4개만 찾아서 연결하면 끝인 거예요. 요 라인이 나중에 4개를 이렇게 펴서 4개만, 4라인만 완성되면은 그냥 나는 나중에 일을 안 해도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파이프라인 만들기에 정말 이제 어떻게 파이프라인을 만들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이제 좀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실망하지 않고 또 찾아나가는 거죠. 두 번째는 리더로서 자세 갖추기예요. 우리가 지금 예전에 사장님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리더님이라고 해요. 왜 리더님이라고 불러주는지 아세요? 왜 리더님들한테 리더님이라고 불러주는지 아세요? 그렇죠. 결국 내가 리더로서 성장하면은 내 팀이 성장이 돼 있어요. 내가 리더로서 성장을 못하면 내 팀이 리더로 성장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리더님 하면서 큰 리더가 되라고 리더님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정말 큰 리더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고, 나부터 좋은 파트너를 찾기,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좋은 파트너 지금 생기기 원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좋은 파트너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리더로서 자질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새로운 파트너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 파트너한테
뭘 해줄 수 있을 건가? 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파트너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로서 그런 마인드를 좀 갖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하자. 우리 많은 파트너 중에서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분하고 미팅을 하잖아요. 그럼 기가 다 빨려요. 힘이 쭉 빠져요. 다음에 미팅을 못해. 그래서 결국 이 부정적인 분들은 내가 멀리해야 돼요. 같이 물론 파트너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리크루팅을 하는데 부정적인 사람이 꼭 있다니까요. 친구들, 나를 가장 잘하는 가족들, 부정적이에요. 그럼 가족들하고 사업 얘기하면 안 돼. 언제 그 사람들이 스스로 달려오느냐. 내가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달려들어와요. 그때 접촉이 돼요. 처음에는 부정적이면은 그분들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는 모르니까 부정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그분들하고 되도록이면은 말을 섞이면 안 돼요. 그럼 내 에너지까지 뺏기거든요. 파트너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파트너 있으면 웬만해서 미팅 하시면 안 돼. 에너지 다 뺏겨요. 우리 김병수 스폰서는 에너지 많이 뺏기는 날 많이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스러운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존경스러운 파트너가 돼야 돼요. 내가 우리 스폰서님을 존중해주면 내 파트너는 나도 존중해줘요. 그게 안 되어 있으면 나는 존중 안 하면서 존경 안 하면서 누가 나를 존경해 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좋은 파트너들, 많은 파트너한테 존경받으려면 내가 먼저 존경스러운 존중하는 파트너가 되자. 결국 스폰서하고 파트너는 이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자세로 임하자는 얘기고요. 그리고 형제라이가 친해지자. 많이들 친해지고 있어요? 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기는 부부끼리 인사했네? 형제라이라고 왜 친해져야 되냐면은 정말 이 사업은 나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을 나 혼자 하면은 그냥 자영업 하면 돼요. 근데 이 사업은 절대 혼자 해서 2천만원, 3천만원 벌 수 없어요. 근데 형제라이는 왜 친해져야 되냐면 나중에 내가 그 형제라이한테 부탁할 경우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렇게 해서 친해져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내 파트너가 그분한테 부탁할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 그 얘기를 누가 해줘야 돼요? 스폰서가 해줘야 돼요. 또 하나는 각각 형제라이 많은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팀워크잖아요. 같이 어울려가지고 여기 현재 20명 앉아있는 거하고 100명 앉는 거 틀리잖아요. 그룹 사이즈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대신 너무 친해지면 안 됩니다. 너무 친해지면은 아까 같이 있는 말 없는 말 하게 되고, 자 이제 부정적인 얘기가 막 나와. 우리 스폰서 욕하는 거 어쩌냐, 너희 스폰서는 어쩌냐, 나하고 보면 스폰서가 똑같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형제라게 친해져가지고 너무 친해져가지고 그렇게 욕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두 분이 살짝 안 보여요, 이 현장에. 그러니까 서로 부정적인 말 듣고 서로 그만둔 거예요. 야 우리 그만두자 해가지고 서로 그만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인생을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도 절대 형제라한테는 부정적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부정적인 얘기는 스폰서한테만. 여러분 스폰서한테만 얘기를 하셔야 되고, 사업적인 얘기도 형제라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요. 자, 초창기에 많이 초기 사업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여기 왔는데 이제 형제라이 알았는데 그 형제라한테 가서 물어봐요. 사업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궁금하잖아. 그래서 얼마 벌어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근데 그만둔 사람은 또 결국 쫓아가서 왜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그만둬. 근데 우리가 잘 되는 가게가 있고 못 되는, 안 되는 가게가 있으면 내가 만약에 그 장사를 한다면은 잘 되는 가게집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아니면 망한 데 가서 물어봐야 돼요. 잘 되는 데요. 그렇죠. 잘 되는 가게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고다 보면 그거 공감 못하고
꼭 안 된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왜 그만뒀는지. 왜 그게 궁금해요. 잘 되는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사고하세요? 어떻게 이게 잘 돼서 이걸 물어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꼭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게 이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연관이. 그래서 형제나 형은 친해지되 적당한 거리를 두자. 아셨죠? 네. 그 1m 안에는 오직 떨어져서 얘기해, 떨어져서. 자, 6번째, 먼저 베풀자. 세상에 기브앤 테이크잖아요. 먼저 주는 거예요. 나는 안 주면서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많이 성장 못해요. 먼저 베풀자. 내가 하나 얻으려면은 내 걸 먼저 주시라는 거죠. 설령 내가 하나 못 얻었더라 치더라도 내 걸 주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좋은 파트너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베풀어. 다 퍼졌다 남는 장사는 얘기 들었죠? 퍼주세요. 퍼줄 것도 없지만. 자, 7번째, 변해야 산다. 정말 이 사람에는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 이 얘기해 봅시다. 친구하고 나하고 오랜만에 10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이 그 친구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너는 어떻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냐? 말을 해 안 해요? 근데 이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네?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정말 좋게 변했으면 좋은 말인데 쉽게 말해서 속으로는 어떻게 변한 게 하나도 없나? 그렇잖아요. 뭔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어떻게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사업하려면 정말 변해야 돼요. 변하는데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저도 5년 전하고 지금하고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많이 변했대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뭐 카리스마 생기고 어쨌든 얘기하는 게 많이 변했대.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래 변해야지. 어떻게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겠어. 똑같으면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잘 사는 모습이 안 보이고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해야 산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하면서 많이 변해셔야 돼요. 저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도 바뀐 거 봐봐요. 많이 바뀌었죠? 네. 근데 3년 전하고 똑같대.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기다림의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재밌다. 중요한 내용이라니까요. 기다림의 미야. 여러분들 사업하시다 보면은 초기 사업자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후원해서 이분을 빨리 사업 만들기를 원해. 근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예전에 김병수 분이 하신 말씀이 자, 무를 심었어. 심었는데 얘가 안 내려가고 있어. 뿌리가. 근데 이거 뽑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초기 사업자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행동이 그런 것들. 후원해놓고 노웨이 아직 시스템에 나올 마음의 준비가 안 된 분한테 자꾸 시스템에 나와라 뭐 카톡 미팅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자꾸 카톡 미팅 해라 하면은 이 사람이 그냥 안 해요. 안 사요. 그래서 그분이 마음의 준비할 시간을 줘야 돼요. 그게 3개월이 걸릴지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근데 스타트 했는데 아직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면은 이제 포기할 것도 빨리 포기해야 돼요. 이 뿌리가 썩었는데 2년 동안 놔둬도 이게 크겠어요? 그럼 뽑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판단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판단도 하셔야 될지 알고 또 기다릴 줄도 알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판단을. 저도 이제 그랬어요. 파트너들 새로 생기고 이거 분명히 깜인데 안 나와. 그렇다고 나오라고 하니까 자기는 자꾸 나오라면은 이 사업 안 하겠대. 그럼 어떻게 해? 기다려야지. 나올 때까지 일본이 마음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9번째, 항상 겸손하기. 배는 이것으로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뭐 직급이 올라갈수록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난 척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렇게 되시면 돼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 되시라고. 상대방이 내가 상대방한테 어떻게 보이느냐 이거는 상대방이 나를
뭐 어떻게 볼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은 상대방이 나를 좋게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항상 겸손해야지.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A사에서 이제 조사한 건데요. 어떤 기자가 질문했어요. 어떤 분이 네트워크 마케팅, 거기에 역사가 이제 30년 이상 됐으니까 어떤 사람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하세요? 질문했더니 이제 그 직원이 한 20년 됐거든요. 직원분이 이런 얘기라고 그래요. 뭐 이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보다 뭐 항상 겸손하고 성실하고 이런 분들이 꾸준히 해 나간 사람이 네트워크 결국 살아남더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이 말이 꼭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목에 힘주지 마세요. 누가 목에 힘주고 있지? 없네요. 10번째, 계속해서 그리고 성장해야 된다.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정체되어 있으면은 내 파트너도 정체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내 모습을 보고 파트너를 따라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승급할 때 승급하셔야 돼요. 계속 실버에서 멈춰있으면 안 되고 골드에서 멈춰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멈춰있으면은 그게 또 오래 걸려요. 한번 주저앉게 되면 오래 걸려요. 앉으면은 또 눕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달리셔야 돼요. 근데 정말 1년에서 초창기 1년, 2년, 3년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때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놓은 게 여러분들이 노후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4년, 5년 차는 여러분들 일 안 해도 들어와요. 그걸 위해서 1년에서 3년까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다. 마음 먹기 따라서 1년, 3년 안에 저같이 연봉 1억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1년 만에 연봉 1억 만든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내 나의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이 사업은 성실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유선에 사인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사장님이에요. 그 호칭을 바꿔서 리더님을 했을 뿐이지 여러분들은 각각 사장님이에요. 자, 근데 여기는 우리는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와요. 여러분들이 나오든 안 나온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나온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자기 사업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 온 거예요. 억지로 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혀 터치가 없는 사업인데 내가 이 사업을 성실하지 않게 임해버리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사업은 내가 100만원 투자하고 50만원 투자하고 한 달에 20에서 40만원 먹고 쓰면서 하는 사업인데 정말 이 사업을 비전을 크게 보셔야 돼요. 100만원 투자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에 1억을 투자했다고 생각해보세요. 1억.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오겠어요? 아마 탑으로 강의까지 다 들으실걸?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1억, 10억. 왜? 제가 5년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매출액이 몇십억 단위예요. 그러면 하나의 자영업자, 내가 예를 들어서 파리바게트를 열었다. 그럼 내가 투자 금액이 5억이고, 거기에 한 달 동안 이렇게 매출액이 몇십억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유선화는 100만원 투자하고도 내가 이렇게 매출이 시간 지나면 몇십억이 된다는 거예요. 한 달에. 그럼 어마어마한 사업장이잖아요. 제가 앞으로 5년이면은 제 매출에 저로 인해서 생긴 매출액이 100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 중소기업보다 매출이 엄청 크다는 거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책임감 있게 일을 하셔야 돼요. 이 사업을 정말 크게 보시고 내가 3년 동안 1억을 투자해서 내가 연봉 1억을 만들겠다. 그런 마인드로 사업을 하시면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사업은 이 유더베스트 그룹이 성장해야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어요. 유더베스트 그룹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그룹 없이 성장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멈춰 있어요. 근데 우리는 더 큰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유더베스트의 하나로 내가 주체자, 내가 주체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봉사정신이고, 그걸 파트너 형제라는 사장님들 보면서 우리 유더베스트 문화가 더 크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초기에 느낀 감정이지만 이 감정들을 여러분들이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
이걸 통해 가지고 리더베스트가 더 멋지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